네, 안녕하십니까. AWS에 온 김광영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SDB에 관련돼서 이제 오후에 세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가 성숙함에 따라서 이제 SDB가 핫한 용어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SDB 세션은 아까 오후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번 세션에서는 SDB 시대에 AWS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B가 이제 떠오르는 용어다 보니 어떤 완성된 솔루션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다 보니까 SDB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개발자 컨퍼런스다 보니까 주로 개발자 여러분들이 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셋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른쪽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AWS 코리아에서 어, 글로벌 오토모티브 앤 매니팩처링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서울에 있는데 실은 이제 소속 자체는 이제 글로벌 소속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IT 아키텍트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 아래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IT 시작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개발하다가 아키텍트 하다가 이렇게 이제 어, 여정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오케스트라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서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 듣는 걸로 취미 생활을 하는데 아까 오후에 세션을 들어보니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이제 IT 인더스트리에 있으면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션이고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AWS를 사용해 보신 분, 예,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AWS에 오토모티브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 예, 한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마지막은 SDB를 이미 공부를 해봤다, 아니면 한번 찾아봤다,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SDB가 뭔지 좀 관심 있어서 찾아봤다.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열심히 드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사전 질문을 좀 드렸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션은 이제 세션의 순서입니다. 그 SDB 시장이 이제 시대가 이제 등장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SDB 시대에서 AWS는 어떤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SDB의 이제 접근 방안이라든지 솔루션들, 그다음에 고객 사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 노트북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잘 들으셨다가 마지막에 퀴즈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답을 맞히신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DB 시대의 등장입니다. SDB 사례하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거론되고 있는 게 테슬라의 풀 자율주행 그런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SDB의 하나의 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월 199분만 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차량의 이제 자율주행 기능들, 풀 자동 자율주행 기능들을 바로 에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이 SDB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유료나 무료로 다운로드한다든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차량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이제 디파인드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로 애도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SDB의 서비스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SDB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치 클라우드가 이렇게 대세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몇 가지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SDB가 되려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차량이 커넥트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의 커넥티드 비클의 퍼센티지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2025년 내후년 2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 한 91% 정도가 다 커넥티드 비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숫자죠. 어떻게 보면 2021년에 66%에서 91%는 건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약 99% 차량들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카 오토메이커인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작년 10월달에 SDB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리.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말에 커넥티드 비클이 돼 있는 게 한 1,000만 대라고 해요. 현대차 그룹에.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국내만 하더라도 한 400만 대가 이미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이 되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약 2천만 대를 다 커넥티드화 시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글로벌에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기본적으로 OTA 업데이트를 다 탑재를 해서 판매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SDB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 필요한데 가장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커넥트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DB 정의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의 기능들, 소프트웨어 기능들로 뭔가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차량의 라이프 타입 동안에 애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을 SDB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의 모든 유저들한테 뭔가 더 나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뭐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SDB를 살펴봤는데요. 실은 많은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있는 OEM이라든지 오토메이커라든지 서플라이어 분들이 이제 SDB에 많은 투자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 거죠. 여러분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여기 보시면 2022년이면은 작년이죠. 그때 이 소프트웨어 영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약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에서. 그만큼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지금 트릴리언 달러니까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가 거의 한 2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많은 역량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보면은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비클에 있는 이제 ECU 자체는 100개 이상들 들어가 있고 수백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차량에 있는 소스 코드 자체도 100 밀리언이니까 한 1조에서 그러니까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정도의 이제 그런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이제 더 가속화되면은 더 많은 코드가 더 라인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ADAS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도 늘어가고 있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SDB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해놨는데요.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이죠. 이제는 이제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코어의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게 IT화 되다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자원보다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의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IT화 되다 보니까 이제 에자일하고 스피드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비용이나 자동차에서 세이프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또 우리가 대두되는 요소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게 에코시스템 플레이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벤더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코시스템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중요한 도전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복잡성, 그다음에 글로벌 시큐리티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글로벌리 이런 것들은 요즘은 만들면은 한 지역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케일로 전개할 걸 생각을 해서 차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스케일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DB가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데라는 걸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내용들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나아지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차가 옛날 그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은 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 제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서플라이어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뭔가 모르겠지만 아까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뭔가 펼쳐질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소프트웨어 또는 IT화 디지털라이즈 되면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인텔리전트한 그런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 열리는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퍼포먼스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SDB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SDB 시대에 그럼 AWS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라는 게 좀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이번 세션은. 근데 다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SDB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AWS 소개를 받으면은 아까 AW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됐었는데 항상 처음에 나오는 장표가 이거거든요. AWS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데라는 거에 6가지 팩터인데 여전히 SDB 시대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 비용 절감,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 대두가 될지, 어떤 솔루션이 도미넌트 할지 알 수 없거든요. 많은 실험도 해봐야 되고 테스트 해봐야 되고 개발도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사용한 만큼 뭐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 비용 절감 측면, 그 다음에 탄력적인 운영이나 확장들은 이제 개발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디플로이 됐을 때 이제 글로벌리 이제 서비스했을 때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속도나 민첩성,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인프라 작업을 감소하고 정말 이제 SDB의 서비스에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우리가 만든 게 잘 됐어요. 그러면은 글로벌리 신속하게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전히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셨던 장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드리고 있다는 장표인데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저기 그 아마존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 한 건물의 안내 데스크 사진을 하나 찍어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레고 블록으로 불독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200개 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마치 레고 블록 같이 다양한 불독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만의 SDB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상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그 AWS의 이제 리전이나 뭐 어베일러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전에서 AWS 서비스를 계속 준비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거 외에도 이제 AWS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군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8개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좀 정의해 놓고 거기에 맞는 고객군들을 여기에서 맞게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산업군별로 산업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같이 포지셔닝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AWS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계속 확대해 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매니팩처링하고 합해져서 저는 오토모티브 앤 매니팩처링 이제 조직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뭐 자동차 자체도 있지만은 또 근간을 보면은 또 매니팩처링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계 있기 때문에 두 조직을 합해서 지금 오토모티브 앤 매니팩처링이라는 조직으로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산업별로의 전문가, 그다음에 솔루션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AWS의 오토모티브 솔루션은 8개 에어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표를 만들어 드린 거 저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 모든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고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S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SDB가 하나의 조그마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커넥티드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하나의 SDB를 이룬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커넥티드 모빌리티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SDB 안에. 그다음에 이 마크건을 따라가 보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는 오늘은 SDB 영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WS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도 있고 뭔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SDB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은 AWS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드릴 수는 없고요. AWS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현재 디파인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버추얼 워크벤치입니다.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걸 하나의 이제 에어리어로 디파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이제 차량 쪽에 보면은 버추얼 ECU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와드리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AMI 들어보신 분, 조금 계시는데 AWS 상에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띄우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OS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드웨어나 패키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로 묶어놓은 이미지를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모임이나 OS 모임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바로 신속하게 서버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차량용 전문 AMI를 제공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AWS의 SDB 시대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DB를 실현하기 위해서 AWS는 좀 레이어를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드웨어 애스트랙션입니다. 이건 뭐 꼭 SDB가 아니더라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본인의 로컬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그다음에 차량의 비클 환경에서 뭔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 포터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호 운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뭔가 그 근반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오토 데브옵스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차량까지 같이 확대해서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클 데이터 매니지먼트. 디지털 세상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은 데이터 기반을 데이터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SDB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영역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의 접근 방향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인피니트 루프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량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비클도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비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개발 환경들도 있을 텐데 여기로부터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피니티 루프.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루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선순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루프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쌓이고 그런 쌓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가공하고 대시보드, 어널리틱 뭐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은 데이터를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베리피케이션이나 밸리데이션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차량에 내려가서 다시 여러 가지 활용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이제 SDV를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가장 있는 게 디벨로퍼 워크벤치. 아까 AWS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워크벤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워크벤치에 좀 많은 영향을 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재작년 AWS 리인벤트 행사에서 컨티넨탈 사례를 이제 디벨로퍼 워크벤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놨는데 시간 내에 다 소화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그 링크들을 많이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 자료를 받으시면은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조금 관심 있는 영역들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어드민 워크벤치나 개발자 워크벤치가 있어서, 개발자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자동화시킬 수 빌드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드민 워크벤치는 그런 이제 개발자 워크벤치에 대한 관리, 시큐리티, 거버넌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워크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CA 에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요. CA 에지는 이제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에지 이런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AWS 리인벤트에는 스텔란티스가 이제 사례를 발표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DV 시제의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들을 잘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에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버추얼 엔지니어링 워크벤치 이런 이름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 사례는 이따가 뒷부분의 고객 사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피니티 루프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게 빅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피니티 루프에서 좀 더 자동차 쪽까지 같이 확대해서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들을 빅 루프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혹시 오전에 제임스 고슬링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좀 뭐 감명 깊게 봤는데, 저는 그때 가장 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클라우드하고 디바이스 이 세 개가 되게 다른 세계지만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SDV 세상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클라우드 세상이 있고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자동차에서는 별 의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디바이스라는, 자동차도 하나의 디바이스잖아요. 그 디바이스까지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크게 바라보려고 하는 게 빅루프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엣지에 있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AWS의 IoT 플리바이즈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VSS 기반. VSS는 이제 코비사라고 자동차의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컨소시엄에 보는데, 거기에서 만든 표준 Vehicle Signal Specification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 시그널을 표준화시킨 건데, 그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이 점점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거기서 양산되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DAS나 자율주행이 되면서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존의 처리 방식을 보면은 데이터를 일단 다 클라우드나 서버로 보낸 다음에 그걸 디코딩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이라고 해요. 인텔리전트 데이터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제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차량에서 원하는 시그널만
다이나믹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두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의 리얼 타임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시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도와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바이즈 AWS IoT 플리바이즈의 작동 방식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오른쪽에 이제 AWS고 여기 왼쪽에 차량이 있습니다. AWS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IoT 플리바이즈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모듈이 있고요. 차량에는 IoT 플리바이즈 엣지 에이전트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비이클 엔지니어는 첫 번째 이제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아까 코비사의 VSS라는 이제 스펙이 정의되어 있는데 차량 제조사라든지 아니면은 OEM의 그런 이제 서플라이어의 그런 디바이스 제조사에 따라서 원하는 시그널이 디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델링 작업에서는 이제 그런 전체의 시그널, 차량의 시그널들을 디파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 차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데이터만 이제 셀렉션을 해서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데이터 컬렉션 캠페인인데요.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시그널은 처음에 정의했던 그 전체 시그널 카탈로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차량의 데이터 컬렉션 캠페인이 내려가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컬렉트 단계입니다. 이 엣지 에이전트의 캠페인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캠페인에 따라서 원하는 차량에 그 해당된 차량에서 해당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된 셀렉트되어 있는 시그널만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오면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콜리하는 단계인데 그럴 때는 이제 타임 스트리밍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S3 같은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오브젝트 스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AWS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예시를 이 블로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번 라인까지는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 플로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제 모듈들이 동작을 해서 필요한 드라이버한테 예를 들어서 SMS 노티피케이션을 적절한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로 뒷단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WS IoT 플리바이즈는 재작년 리이벤트에서 프리뷰가 발표가 됐었고요. 작년 9월 달에 GA가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는 이제 현대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LG CNS에서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GA 블로그에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봐서 이제 저희들이 AWS의 일반적인 클라우드 베네핏, 클라우드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 말씀드렸는데 하나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러티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이제 차량에다가 이제 돌리려고 했을 때 이게 아키텍처가 틀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작업이 많이 거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있는 하드웨어가 ARM 아키텍처로 돼 있고 그다음에 AWS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CPU가 마찬가지로 이제 ARM 베이스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 단위의 이게 컴패티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클라우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시 빌드하고 다시 또 배포하고 이런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러티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AWS가 칩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AWS의 그래비톤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만들고 테스트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들이 차량에서도 그냥 동작할 수 있도록 큰 수정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페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러티가 되면은 아까 인피니티 루프하고 빅루프에서
이제는 모델을 뭔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해서 밸리데이션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바로 ARM 기반의 디바이스라든지 차량 쪽에다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드리는 걸 중요하게 하나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1년 아까 오후에 첫 번째 세션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LG전자에서 이제 소피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없으세요? 네. LG전자도 열심히 좀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2021년에 이제 여기 보면 8개 회사가 이제 파운딩 멤버로 이제 이걸 창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SB 세상이 되면 뭔가 에코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 주도의 어떤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AWS가 이제 파운딩 멤버로 202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약 80개 이상의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이제 멤버가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빅루프라든지 그 다음에 페러티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향해서 오픈 아키텍처를 만들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은 소피 베이스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듈들이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차량에서도 바로 심리스하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업계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게 소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 뭐 보면은 이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만든 것들이 차량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itHub에 가시면 AWS 이제 그 샘플스에 가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AWS 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바이즈 엣지 에이전트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차량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그 뭔가 테스트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량으로 가게 되면은 엣지 에이전트부터 이 밑에 있는 모듈들은 차량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WS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캠페인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심리스하게 이런 것들을 페러티를 좀 달성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코드도 내려받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마존이 만든 AWS가 만드는 이제 ARM 기반 아키텍처의 이제 CPU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201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좀 시간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2021년에 그래비톤 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바이런먼트 페러티라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칩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인데요. 여기에 AWS 마켓플레이스로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우분투 베이스의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은 ARM 기반의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보시면 머신러닝이라든지 IoT라든지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AMI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뭔가 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이 소프트웨어 비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C5 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MI 자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실 분이 있으면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하고 같이 이제 개발자 서밋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발표됐던 것들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AWS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뭔가를 개발하고 배포한 다음에 AWS 상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그대로 내려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샘플 코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WS의 워크샵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샘플 에이저들을 갖다가 실행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링크에 가시면은 이 코드를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사례입니다. 고객 사례는 작년 이제 리이벤트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란티스의 버추얼 엔지니어링 워크벤치 줄여서 BW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세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보인들 회사의 커넥티드 비클이 2026년이 되면은 2,600만 대,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3,400만 대가 증가할 거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는 14개의 카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더 비즈니스를 더 발생시킨다고 그러면 2030년까지 20빌리언, 그럼 어떻게 되죠? 한 200억 유로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뭔가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챌린지인 것 같아요. 뭔가 점점 소프트웨어들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은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수천 명이 있다고 해요. 본인들 개발자뿐만 아니라 파트너들 개발까지 생각하면 그 수천 명의 개발자들을 빨리 이네이블하고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도전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WS가 뭔가 레디메이드 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워크벤치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란티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도메인의 날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 이런 거에 AWS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나 프레임워크들, 그 다음에 혁신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일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했던 것을 클라우드에 버추얼 워크벤치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자 관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라이선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 포탈이라는 걸 통해서 개발자들이 원하는 환경들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스케일로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시를 낮춰서 뭔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자동화시켜서 오토모티브 데브옵스를 만들어서 자동화시켜서 소프트웨어 이제 뭐 아티팩트를 만들고 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일관성 있고 시큐리티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런 효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 포탈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타겟, 그다음에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 이런 것들을 이 셀프 서비스 포탈을 통해서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넘어가 보면은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셀프 서비스 포탈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의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에 컨트리뷰터가 이런 툴이라든지 개발자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툴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에 만들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타겟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오토모티브 솔루션들이 틀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서비스 포탈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역할에 맞게 그런 이제 본인들의 이제 패키지를 선택해서 배포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부터 이제 본인들의 역할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버추얼 워크벤치, 엔지니어링 워크벤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성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수천 명의 디벨로퍼들, 여기에는 본인들의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의 디벨로퍼까지도 이제 신속하게 이네이블먼트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타임 투 마켓,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시스턴스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은 만들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번 보시고요. 하이퍼스케일, 그다음에 컴플리셋, 그다음에 빅루프, 아까 인바이러먼트 패러티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플레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저희들이 10월달에 인더스트리 위기라고 돼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코엑스에 오셔서 등록해서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설문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은 아마 뒤에 가시면은 이제 AWS 후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 응해 주시고 그 사이에 퀴즈 3개만 드리고 마치신 분들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는 AWS에 만든 ARM 아키텍처 기반 컴퓨팅 제품명과 버전은 뭔지 아시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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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은요? 버전. 예, 예, 예. 첫 번째 문제 맞히셨고요. 두 번째 문제는
AWS에 만든 오토모티브 전용 IoT 서비스 이름은 뭔지. 예, 예, 플리와이즈. 예, 맞히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부터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있는 분들이 눈에 먼저 띄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AWS가 파운딩 멤버로 참여한 자동차 업계 주도 협력 이니셔티브 이름은? 예, 저분. 예. 뒤에 분이 먼저 드셔서. 예. 혹시 풀네임은 아세요? 소피의 풀네임? 아니요. 풀어서. 예. 예, 일단 맞히신 걸로 할게요. 조금 이 단어가 좀 긴데 스케일러블 오픈 아키텍처 포 임베디드 엣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약자입니다. 소피가. 예, 세 분 오시면은 이제 끝나고 오시면 설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아니요. 예. 그러면은 예, 장시간 동안 당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실 분은 올라와 주시고요.